중국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 군대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시진핑은 자신 외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던 여러 고위군 장성들을 한꺼번에 제거했습니다. 오늘 중국 언론에 따르면 존경받는 장군 장위샤가 해임되고 미국과의 협력 혐의가 발표된 후 시진핑은 군대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곳곳에서 군사 장비가 목격된다고 합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 단지이자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역사적인 이른바 자금성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석을 바로 달겠습니다. 신진핑의 권력은 몇 가지 핵심 축에 의해 유지되며 그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부패로 비난해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사재편은 항상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대만 주변 및 해양 지역에서의 고강도 시나리오 준비라는 과제 아래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해임 물결은 신진핑이 더 통제 가능하고 충성스러운 군 지도부를 얻으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통치로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신진핑은 이미 권위주의적인 통치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국에는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결국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신진핑이 혼자서 군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시진핑 권력이 강화되고 있나요?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미 여러 언론에서 중국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베이징 전역에 많은 군사 장비가 배치되고 무장한 사람들이 역사적인 자금성을 장악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곳은 베이징 중심에 있는 세계 최대 궁전 단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곳에 군인들이 등장하자 인터넷상에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베이징에서 군사 장비가 이동하는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시진핑이 군부가 주도한 쿠데타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진핑이 쿠데타를 무자비하게 해고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알아봅시다. 며칠 전 이전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최고 군 지도부의 두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위샤, 장유샤 장군과 류젠리 장군입니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국 공산당을 실망시키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개인적으로 해를 끼쳤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진핑의 영향력과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징계성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휘하고 시진핑의 개인 권력체계에 내재된 권력 수직 구조의 상층부에 가해진 중대한 타격이었습니다. 장위샤는 시진핑이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있는 이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인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외부 관찰자들이 수년간 시진핑의 중국 군대 내 핵심적인 지지자, 주요 버팀목으로 여겨온 인물입니다. 류전리 역시 결코 조연이 아닙니다.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는 쉽게 말하면 작전 지휘, 계획, 조정을 담당하는 본부, 즉 총참모부입니다. 즉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을 지휘하는 작전의 두뇌, 즉 실질적인 군 통제 기관에도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숙청이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진핑이 부패 혐의로 장군이나 고위 관료를 해임했다는 뉴스를 들어봤을 거라 확신합니다. 공산당의 고위 관료들이 끌려나가는 장면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새로운 게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확실히 다릅니다. 공산당과 가까운 언론들이 모두 같은 인용문을 쓴 것이 이번 일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최종 책임 제도를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것은 해임된 장성들이 시진핑의 개인 최고 권력을 그들의 행동으로 훼손했다는 암시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선 베이징에서는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과 특히 시진핑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치적으로 훼손한 점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국 군사위원회 전체 조직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패 혐의 같은 명분도 없이 대놓고 제거하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시진핑이 부패 혐의를 발표해 비난하고 해임하는 방법을 썼지만 이제는 모두가 더 이상 그 방식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시진핑 권위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추측과 가정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샤 장군이 단순한 부패범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한 남용뿐 아니라 미국을 위해 일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미국인에게 중국 핵개발 정보를 넘겼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위법 및 규율 위반 혐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 두 장군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해임되고 조사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절대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최고 장성들을 숙청한 데에는 최소 두 가지 설명이 존재하며 두 가지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내부 위협과 쿠데타, 그리고 국가 전복 위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현재 언론에서 보도 중인 내용입니다. 숙청이 시진핑에게 가장 가까웠던 인물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국가 전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그들이 실제로 시진핑을 제거하려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들은 내부자이자 체제 핵심 인물로 지도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중국 언론의 강경한 공개적 수사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 체계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죠. 게다가 중국 언론은 이 두 사람이 아예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장군 모두 군내 영향력이 있어 시진핑을 앞서고 싶어 했지만 시진핑이 이를 빠르게 알아채고 막았습니다. 두 번째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며 시진핑은 계속 자신의 순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머물게 해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중국 공산당 내 오래된 권력 균형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반부패 캠페인을 아주 자주 단순히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즉,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충성심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부패 혐의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쉽죠. 또한 시진핑은 현재 군대를 적극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전투 로봇과 신형 드론 등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인사 재정비와 새로운 상황 대비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거북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키가 우리를 이성적인 축구에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권력이 공산당에 속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기관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이 이 기관 주석이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러시아처럼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권력은 아니며 권위주의 체제의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지도자가 보다 집단적인 모델에서 개인 중심 모델로 전환할 때 권력기관이 바로 이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충성심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먼저 군대와 모든 치안 기관, 전체 권력기구를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집단 권력의 잔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공산당의 흐름을 타고 권력을 얻었고 공산당은 집단 기관이며 그는 주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분명히 그 권력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개인화된 권력, 완전한 독자의 권력을 원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군대를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충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이견이 없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독재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마지막 2명 장군을 해임하고 있습니다. 장위샤는 25년 이상 중국 최고 군사지도부에서 일하며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의 핵심 지지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육군과 인민해방군에서 여러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중요한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중국 군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베이징에서 실제로 군대 이동이 포착되었고 무장한 인원들이 역사적인 자금성을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논리는 장위샤가 체포된 이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군에 충성하는 장교들이 실제로 최소한 군대를 반란에 동원해 베이징으로 징역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진핑은 군 부대들에게 주둔지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고 사실상 국내에서 군대의 어떠한 이동도 동결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내몽골 출신 전직 관료인 두웨이냐오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그는 바로 중국군 지휘부에서 내부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국가 쿠데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이건 전혀 숙청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폭풍이 일었고 진짜 국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류 젠러의 해임도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군사위원회 본부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았고 모든 군사작전의 기획과 조정을 직접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군을 이끌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부에는 그 지휘부에 속했던 장군이 단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시진핑에 의해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남았으니 그를 제거하면 끝입니다. 중국군은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와는 더 이상 같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완전히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개인 권력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며 중국 공산당은 단지 형식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당의 통치에서 완전히 권위적이고 개인적인 통치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오직 지금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진핑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 해체도 머지않았을 겁니다. 시진핑에게 그 조직은 더 이상 필요 없을 테니까요.
형식상남아도 권력은 시진핑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장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만일을 대비한 조치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